당연히 이해됐습니까? 진짜로? 어.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100점 받은 거라. 오, 하나 찍었어. 근데 100점이야. 괜찮다는 얘기예요. 얘도 괜찮다. 어우, 내가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이제 켜졌네. 미안. 그리고 27번. omniverse paradox가 의미하는 거. 자, 인간들은 omnivorous 합니다. 이게 이제 잡식이라는 뜻이 있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소비하고 소화를 하는데 넓은 범위의 선택의 식물, 동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간은 잡식이다. 우선 요런 데 동그라미 치면 돼. 그리고 그 주요한 어드밴티지, 이점이네. 이러한 잡식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단점이 나왔어. 아하, 그럼 이 글은 딱 A, B가 분명한 거지. 인간이라는 것은 잡식이다. 여기 이제 키워드 A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B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안 봐도 비디오야. 이 글은 분명히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설명을 분명히 해줄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빈칸 쳐져 있는 부분이 얘를 가리키느냐, 얘를 가리키느냐, 함께를 가리키느냐.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돼. 그럼 먼저 장점은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먹으니까 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은 단 하나의 음식이 제공하지 않는다. 영양분,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must가 있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가 되겠지. flexible, 유연해야 됩니다. 충분히 먹을 만큼 다양한 아이템들을 먹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이런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그럼 이런 단어들은 좀 추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거 이게 되는 거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단점이 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지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하지만 cautious, 주의를 또 해야 돼. 뭐 하지 않도록 충분히. 무작위로 ingest도 섭취하다, 소화하다. 음식인데 생리학적으로 harmful,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또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걸 먹긴 해야 되는데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도록. 이게 지금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좀 어려워. 그치? 해석 자체가 어려웠어. 이러한 딜레마가. 그럼 이런 딜레마라는 건 지금 B의 단점을 의미하는 거겠지.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딜레마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experiment,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실험이란 얘기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자, 뭐랑 결합된 need for conservatism. conservatism은 보수주의. 그럼 보수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양하게 먹되 가려 먹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저기 밑줄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나온 게 어디 있었니? 5번이 됐었다. 필요성인데 둘 다 해야 돼. 유연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음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먹어야 하고 조심도 해야 하는 필요성. 5번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복이 있었니? 4번. 어려움.
판단에 있어서 뭐뭐인지 무언가가 edible, 먹을 수 있는지의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다. 요거까지는 안 나온 거야. 이것도 이제 2차 생각인 거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이거지. 그거를 구별하는데 어렵다? 라는 내용까지는 안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4번은 아니다. 그리고 블랙라벨 숙제한데 질문 있으면 받을게. 질문 한번 봐보자. 페이지가 134쪽부터 였었지 아마도? 134쪽. 자, 34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35페이지. 한 번에 C. 4번에 1번. 4번에 6번. 소율이 뭐 없었어? 괜찮아. 소율 없어. 여기까지. 자, 3번의 C에 that worsens food and housing supply difficulties 라고 돼 있네. 우선은 하지만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겠네. 더 연장된 길어진 우리 수명이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증가, 인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선 여기서 문장이 끝났네. 그리고 그것이 악화시킨다. 음식과 주거 공급의 어려움을. 그럼 여기는 쉼표 which 자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쉼표 다음에 관계사 대은 못 쓴다. 요거였었지. 그 다음에 4번. 4번에 1번에 near라든지 far 같은 단어가 의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depending on도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여기가 틀렸네. 전치사 다음에는 결국에 명사가 와야 돼. 명사구나 명사절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하, 명사절, 주, 동. 요거 만들라는 얘기지. 주, 동. 그래서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you are. 그리고 what are you doing이 아니라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네가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5번, 6번. 네? 6번? 그래? 나 또 답이, 책이 또 달라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거 유도야, 유도. 그래서 그 소녀는 유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문장 끝. 자, 뭐에도 불구하고 팩트 나온 순간 된 나오겠지, 그치? 뭐뭐라는 사실. 에이! 아니네. 공격대짝이잖아. 공격. 그리고 확인까지 해야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돼. 그가 잃었다 왼쪽 팔을. 그가 왼쪽 팔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공격대짝. 흥준이 오케이. 자, 그리고 135쪽에 또 없니? 넘어가면은 136쪽. 6번. 6번에 B? E, A, B, C, D, E. E. 틀린 거.
6번의 2. 그리고는 없을까? 그러므로 이 차라는 것이 소비가 되어진다 많이 문장 끝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보충할 수 있도록 이 노매딕이 유목민을 의미했지 유목민의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한 걸 보충할 수 있도록 또 문장 끝났어. 그리고 diet lacks vegetable이라고 돼 있다. 그럼 이 자리는 관계사가 왔으니까 어쨌든 앞에 있는 이 유목민을 꾸며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단이 야채가 부족한 유목민이 되는 거야. 말은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 여기 후가 왔는데 뭐 완전해 보이는데 그지? 뭐 좀 이상해야 돼. 여기가 who's로 바뀌어야지만 부족인데 부족의 식단 부족의 식단 이렇게 소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단이 야채가 부족한 유목민. 오케이. 그러니까 후즈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경우는 뭔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 나머지는 없나요? 37페이지. 여기도 딱히 없었습니까? 자, 지금 다 끝났으니까 그냥 한 번만 전체적으로 정리할게. 결국 우리가 12, 13, 14 유닛 맞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한 것은 결국 묶어서 얘기하자면 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묶어주는 거였지. 묶어. 그러면 무슨 절이 있냐면은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어. 부사절에서는 although냐, despite냐, 접속사, 전치사 구별하는 얘기 나왔었고. 자, 명사절이 총 종류가 몇 개일까? 문장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딱 묶어주는 애가 접속사가 몇 개일까? 많지 않아. 4개야, 끝이야.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 4개밖에 없어. 대절, 그리고 what절, 의문사절, 그리고 whether절.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풀 때 알아두면 되게 편해. 예를 들어서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봐. 문장이 나와. 여기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절이 써야 돼. 이 자리 나올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What, that, whether, 의문사. 그게 몇 개 안 되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되게 쉬워. 그리고 여기다가 ever 붙인 게 확장이었었지. 그지? whatever, whoever, whenever. 그리고 관계사절이 뭐였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런 애들. 그냥 절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해 줘. 자, 그럼 한 파트 끝나서 우리 좀 독해로 오랜만에 또 가볼 건데, 독해책 다 있죠? 아까 내가 물어봤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몇 페이지까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 (18쪽까지) 되어 있어. 고마워. 그럼 19쪽부터 볼 차례구나. 19페이지. 40번. 19페이지 40번. 네? 뭐야? 19페이지 42월이구나. 우리가 꽤 많이 했었네. 에? 에?
오, 우리 17, 18 다 했었어? 아. 미안,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이걸로 봐야 돼. 요약 문제다, 그치? 요약 문제는 밑에 요약된 문장을 잘 정리 한번 하는 걸 좀 연습을 중점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틀리면 사실 안 되잖아. 이거 너희들 많이 안 틀리지? 안 틀려? 많이 안 틀려야 돼. 여기까지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단어 2개 빼고 지금 주제 다 준 거잖아. 그치? 그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jealousy, 질투 포함한다. 3명의 파티가 무슨 뜻? 사람을 나타낼 때 당사자라는 뜻이 있었잖아. 혹은 그룹. 식당 가서 How many in your party? 라고 물어봐. How many in your party? 파티에 몇 명 왔냐고? 이런 거 아니야. 당신 일행이 몇 명입니까? 이거야. 즉 3명의 당사자가 포함이 되고 뭐에 집중을 하면서 빈칸 of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의 빈칸에 집중을 하면서 세 사람을 포함한다. 반면에 and라는 거, 이거는 부러움이잖아. 부러움이라는 것은 2명의 사람을 포함하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circumstances, 환경이 가장 빈칸하대요. 누구와? 한 사람과 이렇게 돼 있어. 찾아야 되는 거 어디? 요거잖아.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것은 질투에 관한 얘기. 그럼 질투를 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3자의 빈칸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된다. 요거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러움에 관한 얘기야. 그럼 부러움은 그 사람의 개인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나씩 보면 이제 거의 끝났잖아. 3자의 행동, 소유, 목적, 행동, 소유. 명확하지? 그리고 그 개인적인 환경이 다른지, 독특한지, 평범한지, 우호적인지, 비슷한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은 훨씬 쉽게, 안 틀리게, 확실하게 풀 수가 있어. 많은 것들이 부러움을 spark, 일으킨다. 소유물, 지위, 건강 등등등등. 종종 헷갈립니다. 질투랑. 2개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체적인 반응이 identical 하니까. 이거 무슨 뜻이었어? identical. 동일한. same과 같은 뜻이었지? 중요한 건 이제 차이겠죠? 차이점은 이 부러움의 대상은 subject. 물건이다. 지위, 돈. 이런 게 부러워. 너 돈 많다? 야, 부럽다? 이게 되는 거야. 너 건강하네? 부럽네? 근데 질투의 대상은 행동이래. 여기 나온다. 3자의 행동이랍니다. 질투는 3자의 행동이 되는 거야. 부러움은 2사람이 필요해. 근데 질투는 반면에 3사람이 필요하다. 3자 지금 나왔지? 3자의 행동이래. 벌써 답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3자라는 것을 딱 집중해서 3자가 어디 나오나 찾다 보면 그냥 대놓고 주는 거야. 행동이겠지. 그럼 A번 채워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글도 읽으면 막 이해가 돼. 그래서 막 집중하게 돼. 부러움하고 질투가 다른 거구나. 난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거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네요. 자, 피터는 질투합니다. 샘을 질투해. 샘이 질투가 나. 왜냐면 옆집에 사는 그 아름다운 소녀가 그에게 대신 윙스 하기 때문에 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얘가 내가 아닌 샘한테 전화한다고? 아우, 질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야, 행동. paradoxically.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direct resentment가 분노, 막 엄청 화를 내는 거거든. direct는 향하게 하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분노를 향하냐면은 어떤 사람, 가장 비슷한, 우리랑 비슷한 사람에게 분노의 초점이 간다는 얘기지. 나이, 경력, 거주지. 끝났네. 어떤 환경? 비슷한 환경. 끝. 온 김에 그냥 나머지 봐버리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업가를. A century before last. 지난 세기. 막 100세기 이전의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진 않아. 우리는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물론 만수르. 이런 사람 부럽지. 하지만 실제로 걔 너무 부러운. 이렇지는 않잖아. 너무 먼 얘기라. 작가로서 갑자기 작가 왜 나와? 나는 음악가나 매니저, 치과 의사를 부러워하지 않아. 다른 작가를 부러워한다는 얘기지. 비슷한 환경의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당연히 비슷한 환경의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거잖아. 야, 쟤는 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저렇게 공부 잘해? 시험 잘 봐? 그럼 부러운 거야. 쟤는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왜 남친이 있어? 여친이 있어? 이런 게 부러운 거잖아. 비슷한 상황이 돼야 돼. CEO로서는 너는 다른 더 큰 CEO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고, 슈퍼 모델로서는 더 성공한 모델을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대. Potters in envy potters. 파터는 그 도자기 굽는 사람. 도예공. 도예공은 도예공을 부러워한다. 정리합시다. 알겠지? 좀 밑에 요양문 보고서. 너희가 이제 2학년 됐잖아.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옛날처럼 쉽게 안 풀려. 뭘 정리해요, 귀찮게. 그냥 보면 답 나오던데. 이게 점점 안 돼. 점점 안 되니까 이제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문이니까 웬만하면 오른쪽 넘기지 말고 그냥 왼쪽만 보자. 지금 뭐를 연습하려고 하냐면 이제 좀 키워드 잡는 요약 정리하는 거 연습하면서 갈 거거든. 그래서 보기 안 보고 좀 답을 주제를 한번 우리 정해볼게. 자, 우리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 뭐야? 편견, 편향을 가지고 있지. 근데 support biases. 우리의 편향을 뒷받침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 머리 아픈데? 대충 그래. 어쨌든 편향 얘기겠지. partial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데? partial? partial은 뭘까? 얘는 데이트 돼 있다. 아이고, 미안해. 요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partial이 말 그대로 파트에서 나온 단어야. 부분적인이라는 뜻이야. 형용사야, 부분적인. 그리고 사람이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역시나 어떻다는 얘기야? 편향적인, 편향된. 전체를 이렇게 어우르지 못하고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람.
얘도 편견을 가진 편향돼. consistent가 혼자 있어. 무슨 뜻? 일관된 with까지 같이 있다. 무엇과 함께 일관된 거니까 뭐뭐와 일치하는. 이거 나중에 뒤에 다 단어 있으니까 지금은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어. 머릿속에다가 promising 약속하는 이지? 그럼 무슨 뜻? 미래를 약속한다는 얘기야. 장래가 유망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justify 그렇지, 정당화하다. 모든 동사에 fy로 끝나면 뭐뭐화하다야.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 just는 형용사로 그럼 무슨 뜻? 정당한이 되겠지. 이게 단지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은 공정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어. fall prey to 뭐뭐에 그치 희생양이나 먹잇감이 되다. 희생양이 되다. 클러스터 그렇지,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을걸? 무리, 그룹 모여있는 걸 클러스터라고 하고 컨펌 오 좋아요. 확인하다. 얘랑 헷갈리지 말자. 컨폼은 뭔데? 함께 형태를 이루다라는 뜻이야. 함께 폼, 형태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순응하다 아니면 뭔가를 따르다. conform to 이렇게 보통 쓰죠. 뭔가에 순응하다, 뭔가에 따르다. be prone to ing. 아, 그럼 얘도 전치사 ing2인가 보네요. 맞아. be prone to ing. 뭔가 동사 앞에 막 be likely to, tend to, be inclined to 막 이런 거 붙잖아. 근데 붙었을 때 그게 막 엄청난 의미가 있니? 그렇진 않지. 그냥 이거 한다는데 이거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만 주는 거지. 똑같아. 얘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She is prone to getting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넣어놨지? 너희들의 똑똑한 머리로. 자, 그럼 보던 거 이어서 보면은 편견 얘기인 건 알겠어. 만약 우리가 편향적이라면 한쪽 옵션에 편향적이라면 뺀다 그랬지? 실전에서는 빼.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찾아. 정보를 찾습니다.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정보고 선택하는 것을, 그러한 옵션을 정당화 시켜주는 정보를 찾는다. 우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자, 정리 한번 하자. 항상 키워드는 몇 개다? 2개 찾아야 돼. 관계 설정, 인과냐, 같다냐, 대조냐. 우선 쉽잖아. 뭐가 키워드야? 그렇지. 무조건 이거. 편향이라고 해도 되고 편견도 돼. 자, 이게 어떻다라는 살만 붙여주면 되는데, 요런 거 뭔가 어떤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를 찾는 거. 이게 편견을 지지하는 편견이 되는 거야. 아, 그냥 편견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얘를 또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편향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 것 같아. on the one hand? 우리가 보던 거랑 좀 다른데? 우리 맨날 보는 건 on the other hand였잖아. 여기 있어. 얘는 뭐냐면 원래 없어. 없는데 저거 쓰기 전에 1차적으로 쓰는 애. 안 써도 되는 애. 그지? 보통은 이래. 한쪽 측면으로 보자면 이렇고 반면엔 이래. 우리가 보통 반면만 쓰고 안 써서 그런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나오면 얘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센서블 하되 막 느끼는 하면 안 된다. 민감한 하면 안 돼. 센서블은 뭐야? 합리적인.
sensitive는 민감한 맞아. sensitive. 하지만 sensible은 합리적인. 자, 그럼 뭐가 합리적이냐면, 이거 플러스겠지, 당연히. make choice.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defend with data and a list of reasons. reason은 이유도 되겠지만, 논리란 뜻도 되죠. 그래서 어떤 자료나, 논리의 목록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방어하는 게 좋대요. 방어. 갑자기 방어가 왜 나와? 승주야, 갑자기 방어가 왜 나왔어? 왜 방어하는 게 좋다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뭘 방어해? 누구를 방어하는 거야? 소율아, 뭘 방어하는 거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하연아, 뭘 방어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무조건 지금 나온 거랑 연결시켜야지. 그치? 여기서 방어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 즉, 편견이나 편향을 통해서 자신의 옵션을 방어하는 거. 자기 편견 방어하는 거야. 이거 방어하는 거 그래 좋은 걸 수 있어. 그냥 이 얘기인 거지. 안 그러면 이때부터 머리 또 꼬이잖아. 분명히 그냥 넘어가면 찝찝해. 찝찝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또 남아있어. 그러다 이제 글이 안 읽히고 막 헷갈리고. 무조건 연결시키면 돼. 반면에 우리는 not careful.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conduct imbalanced analysis. 분석인데 불균형한 균형 잡히지 않은 분석을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나 우린 여기서 놀아야 돼. 야, 너 조심 안 하잖아? 너 임밸런스드한 분석을 할 거야. 편향에 빠질 거야. 편견에 빠질 거란 얘기예요. 뭐의 희생양이 되면서 cluster of errors, 실수의 무리, 어떤 집단의 실수, 한 집단의 여러 개의 실수의 희생양이 된대. 집단적으로 뭐라고 알려져 있는 confirmation bias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란 뜻인데 당연히 몰라. 혹시 들어는 봤어? 하면서 한번 들어봤어? 어디서 들었어? 보통 네가 보는 신문이나 책에 이렇게 나와. 학교에서 영상으로 봤어? 오, 상당히 훌륭한 학생이다, 그지? 솔직히 이런 말씀이 있어 보이지? 우리가 보통 안 쓰는 말은 아니야. 야, 너 자꾸 확증 편향에 빠질래? 이렇게 한마디 해. 멋져 보여, 그지? 그러니까 몰라. 모르지만 그냥 써놓고 설명 안 해줘. 왜? 이미 나온 거거든. 이게 확증 편향이야. 그지? 그렇게 계속 연결은 해나가야 된다. 몰라도 돼. 야, 이것만 집중한다. 나는 여기에 꽂히거든? 왜 여기에 꽂혀? 왜 여기에 꽂혀야 될까? 이 말에. 뭐가 성립하니까. 계속 이걸 찾으려고 해, 본능적으로. 인과가 성립이 되잖아. 야, 너 조심 안 하잖아. 너, imbalance드 편향을 갖게 돼. 그리고 결국 이게 뭐가 된다? 실수, 오류.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인과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면 버티겠냐고. 자신의 머리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 우리. 절대 과신하면 안 돼. 분명히 읽다 보면 사라져. 깔끔하잖아. 자, 예시가 나왔다. 그럼 무슨 생각해? 주제겠네? 주제겠네? 하지만, 뭐야? 얘는 문제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대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보라고. 그게 이제, 레벨업이 된 거지. 초보가 아니라 이제 고급, 상급이 되는 거지.
거의 모든 회사들이 포함해 아주 전통적인 Tell me about yourself job 인터뷰를요. 야, 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줘. 즉 자기소개 같은 게 되겠지. 이런 인터뷰를 포함을 한다. 뭐의 일부로서? hiring process, 고용 과정의 일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의존을 합니다. 이런 인터뷰에만 의존을 한다.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를, 애플리컨트를 평가하기 위해. 벌써부터 이거 읽는 순간 내 머리는 뭘로 채워지니? 이거 알아. 자기소개하는 거구나. 이 글이 인터뷰에 관한 글이야? 아니잖아. 이게 또 날아가 버린다. 자, 지금 첫 문단 끝났으니까 잠깐 오른쪽 넘어가 봐. 41번 봐봐. 주제 찾는 거야. 1번에 현양의 덫. 어떻게 우리의 미리 가지고 있던 개념, 우리를 미스리드, 잘못 이끄는지. 괜찮나? 나쁘지 않은데? 비슷한 성격 유형의 힘을 사용해라. 성격 유형은 뭐지? 더 많은 정보가 모여서 더 나쁜 선택을 만든다. 정보가 많으면 선택이 나빠진다. 왜 너는 설득당하나요? 다른 관점에 의해서 왜 설득을 당하나? 다른 관점? 다른 사람의 인터뷰. 가장 공정한 판단법. 모든 지원자에 대한. 아예 답을 안 보이잖아, 그지? 하지만 찍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 얘들은 왜 찍어? 밑에 보면 나와. 이런. 밑에 읽다 보면 요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찍는 거야. 당연히 1번이 답이겠지, 그지? 그래서 초반에 힘이 이렇게 세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럼 나머지. 자, 이렇게 자기소개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turn out, 드러나다였지? 어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냐면 전통적인 인터뷰가요. 실제로는 뭐 중에 하나냐면은 least useful, 제일 적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쓸모없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직원의 future success를 predicting,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전통적인 인터뷰는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나온 인터뷰겠지.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거야. 뭐, 야, 자기소개 해봐 이거지. 그럼 자기소개가 마이너스래. 맞아? 맞아? 맞겠지. 왜? 이것의 예시니까. 이것의 예시니까. 즉 자기소개를 통해 우린 뭘 갖게 된다는 얘기야? 편견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기소개 해보세요. 몇 마디 했어. 오! 마음에 드는데? 오! 별론데? 이렇게 돼서 바로 얘 뽑아야지. 뽑지 말아야지. 같은 얘기잖아. 자, 이것은 왜냐면 인터뷰어대? 그럼 면접관이야?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야? 인터뷰어. 지원자니 면접관이. ER은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면접관. 그럼 당하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냐면 E로 표현해. E가 들어가면은 당하는 사람. 그래서 얘가 지원자야. 너도 똑같아. 얘도 똑같지? 인플로이가 고용하다야. 인플로이어 하면은 고용주, 사장님이고, 인플로이 하면은 고용된 사람, 직원이 되는 거지. 거의 여기서밖에 안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면접관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make up their minds, 마음을 만든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해버린다는 얘기거든. 뭐에 대해서? 이 지원자에 대해서. 뭘 기반으로? 바로 그 처음에 아주 짧은 인터액션의 순간, 자기소개 순간에 이미 마음을 결정 내려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spend the rest of the interview. 나머지 인터뷰는 spend 시간 ing 이거 하면서 보냅니다. cherry picking evidence and phrasing their questions. 우선 픽은 고르다, 선택하다인데 체리를 딴다란 얘기는 선별적인 선택을 말해.
즉, 지가 원하는 것만 따는 거야.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따는 거지. 그런 증거를 계속 골라내면서. 그리고 질문을 phrase, 원래 이제 문구라는 뜻이 있잖아. 동사로는 그래서 이런 문구 같은 것을 만들다. 질문을 만들면서 나머지 인터뷰 시간을 보내게 돼. 자, 뭐에 대한, 뭐 하기 위한 질문이냐면은 그 initial impression, 첫인상이지. 자기소개의 첫인상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괜찮지?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되는 거죠. 첫인상으로 끝났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만 만들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이미 마음에 들었거든. 혹은 이미 마음에 안 들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I see here. 여기 보니까 당신 good position at your previous job. 이전 직업에서 되게 좋은 자리를 떠났네요. 이전 직장 되게 좋았는데 그만뒀네요. 이 상황이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달라져요. You must pretty ambitious, right? 당신은 틀림없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군요. 좀 좋게 보는 거지. 야, 이거 좋은데 야망이 있어서 그만뒀죠? 그죠? versus vs. 당신은 must not have been very committed. 틀림없이 뭐뭐가 아니었었다. 헌신적이지 않았군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의미해? 인터뷰어가 뭐 할 가능성이 크다? Be prone to noticing signific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툭 걸려야 돼. 걸리니? 이상하다라는 게 툭 와야 돼,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대. 또 머릿속으로 2차 가공이 돼. 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답에 따라 또 새로운 중요한 걸,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그대로 가야지. 오류가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상하네? 아니네? 놓치다 같은 게 와야 되겠지. 혹은 무시하다 같은 게 와야 돼. 자, 어떤 중요한 정보냐면, 분명하게 indicate, 나타내는 뭐뭐인지를 그 캔디데이트가 실제로 고용하기에 최고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캔디데이트 후보자라는 뜻이죠. More structured approaches, 좀 더 건설적인 접근법이라는 얘기는 더 좋은 접근법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기소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와 같은 obtaining samples, candidate work. 지원자의 어떤 작업의 샘플을 얻으면 되잖아. 전에 일한 것 좀 봅시다. 아니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가 반응할지. 어려운 hypothetical situation. 그냥 이게 가설의 어떤 가상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어보는 거지. 당신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좀 더 구성되어진 구조가 잘 잡힌 접근법들이 이제 동사. 극적으로 낫다, 훨씬 낫다는 얘기야. 미래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서 거의 threefold advantage over traditional interviews. 이런 전통적인 자기소개 인터뷰보다 3배의 이점을 가지면서 3배나 더 훌륭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결국에 추가로 정리할 거 1도 없잖아. 예시 나오고 끝났지. 얘는 문제점으로 끝난 거야. 즉 초반에 이렇게 해놨던 거에서 그대로 똑같은 기준이 딱 정해져. 오케이? 그럼 안 헷갈리겠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틀린 문제들 오답 노트를 쓰면 해오라고 이제 계속 요구할 거고, 그냥 기준은 이거야. 이렇게 적으라고. A, B 2개 잡아서 방향 설정. 알았지? A, B 키워드 2개 잡고 방향 설정. 인과냐,
뭐 대조냐, 뭐 부가정보 조금씩 써놓고. 됐지? 자, 쉬었다가 합시다. disrupt, fusion. 수업료, fluent, compound, 혼합물, 화합물, compassion, 연민. 한 번만 다시 하자. 자, 21번으로 넘어가 볼게. 다시 이제 함의 문제부터 출발. 함의 문제는 뭐랑 똑같다? 빈칸이랑 똑같다. 빈칸. 그냥 주제 집어넣어라. 자, 요 단어만 한번. objective가 무슨 뜻? 객관적인. 근데 명사로는 뭐야? 그죠? 알겠지? goal도 있고, purpose도 있고, objective도 목적이고, 우리 end라는 단어도 끝이잖아. 끝은 결국 목적지야. 다 목적으로 쓰인다. 알았지? 목적. 자,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 많은 회사들과 많은 팀들에서 목적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제 객관성으로 해석하는 순간 또 꼬인다. 목적이에요, 목적. 더 이상 아니래. 실수의 예방이라든지, replicability. 레플리카? 그게 이제 복제. 뭐 이런 뜻이에요. 복제 가능성. 그럼 목적은 이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아니면 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 목적이라는 건 창의력이고 속도고 킨니스다. 자, 킨이란 단어도 형용사로 뭐 예리한 혹은 예민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민성. 이런 게 목적이래.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 그지? 창의력, 속도, 예민성 다 같은 걸로 보고 창의력인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합시다. 키워드 뭘로 잡으면 돼? 키워드 A.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목적? 물론 그래 목적도 되겠지만 그 목적이 뭐냐고. 그렇지. 창의성이 중요하다. 많은 회사, 정보시대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창의성이야. 자,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번에는 목적이 이었다. minimize variation. 이런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현대화 시대고 이건 과거잖아.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런 창의적인 회사, 오늘날의 회사에서는 maximizing variation is more essential. 이런 변화를 최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또 뭐가 딱 중요하게 느껴져? 키워드. 변화, 최대화. 그렇지. 변화. 똑같은 얘기겠지. 장의적으로 뭔가 변화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반복이 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The biggest risk isn't making a mistake or losing consistency.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건 또 아니래. 실수를 하는 건 위험이 아니야. 혹은 이걸 잃어버리는 건 위험이 아니야. 아까 나왔던 consistency, 일관성. 그럼 가장 큰 위험은 뭐다? 이거야. 이걸 못하는 거. 이걸 실패하는 게 위험한 거지. 최고의 재능을 끌어오지 못하는 거. 당연히 인재라고 해주면 되겠지. 최고의 인재나 발명, 새로운 제품 발명을 못하는 거. 혹은 방향을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거다. 역시 쭉 나열이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이걸 적고 정리를 하겠어? 안 되잖아. 안 돼. 그냥 이거지. 이 안에 들어오잖아. 그지?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변한 거야. 새로운 제품을 발명한다. 창의성과 변한 겁니다. 같은 걸로 봐주면 돼. 뭐 할 때? 환경이 shift, 변화할 때. 자, 이 글에서 근데 딱 하나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창의성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도 말하고 있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럴 땐 좀 조심해줘야 돼. 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나오는 게 일관성. 혹은 실수를 예방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빈칸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주제의 반대 개념이 얘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글들은 좀 반대 이 개념도 자꾸 나오네. 그것도 좀 잘 봐야겠는데 이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또 나오네. consistency 또 나왔어. 그지? 일관성. 얘는 지금 마이너스인 거잖아. 얘가 플러스고. repeatability. 반복 가능성. 얘도 같이 묶여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것은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suppress fresh thinking. 신선한, 새로운 생각을 뭐 한다?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런 게 새로운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보다 bring your company profit.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거다. 마이너스란 얘기야. 많은 작은 실수들. 쉼표, 삽입, 동사, 구조, 주어, 동사, 삽입. 가끔씩은 그래. 약간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이 결국 도와줍니다. 조직이 learn quickly,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동사 to, 아주 중대한, 크리티컬한 혁신의 사이클의 일부분이 된다는 얘기지. 나는 이게 좋아. 이 단어 마음에 들어. 왜? 왜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는 마음에 들까? 인과. 얘도 인과잖아. 그냥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게 있어야지만 혁신에서 이게 필수적인 요소구나.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깔끔해지는 거야. 계속 인과가 보이면 탁 캐치해놔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규칙과 process, 과정이나 공정이란 뜻이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은 최고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뭘 눈치채야 돼? 규칙과 과정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아, 꼭 규칙을 지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공정이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반대 개념이구나. symphony는요, isn't what you're going for. go for란 표현도 뭔가를 향해서 가다니까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 추구하다. 즉, 심퍼니, 교향곡은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비유 표현인 거야. 내비둬라, 떠나라. 컨덕터는 지휘자야. 그리고 sheet music은 악보를 말하겠지. 악보를 leave behind 해라. 뒤에 남겨둬라. 얘를 버리라는 얘기지. 그럼 교향곡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얘가 교향곡이겠지. Build a jazz band instead. 대신에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대신 뭐 해라? 이거 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대로 주진 거야. 열라 쉬워. 열라 쉬워. Fast variation. 오, 마음에 드는데? 변화를 촉진, 조장을 해라. 촉진시켜라. 조장해라. 조직 내에서. 괜찮지? 스코프 범위. 변화의 범위를 제한해라. 반대 진술이라는 거 느껴지죠? 발명해라 괜찮은데? 새로운 방식을, 위험을 감수하는 걸 최소화하는 방식을 발명해라. 그지? 오히려 위험 감수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 그지? 역시 반대 진술이야. 팀워크 나온 순간 버리고, 혁신을 공유하세요. 충분한 기간에 거쳐서 공유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키워드가 없어. 창의성이나 변화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키워드를 잡아주면 무조건 있어. 1번 쉽지? 교향곡은 어떤 음악을 우리가 교향곡이라고 해? 다 정해진 거잖아. 틀리면 돼, 안 돼? 지금 막 난리 나잖아. 똑바로 안 해. 이게 교향곡이야. 똑같아야 돼. 항상 똑같고 실수하면 안 돼. 규칙을 따라야 돼. 이게 교향곡이고. 재즈는 보통 즉흥 연주잖아. 막 변화하는 거야. 창의적으로 연주하는 거. 그래서 재즈에다 표현한 거지. 비유를 한 거죠. 자, 넘기면 29번이 어법 문제거든. 얘는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자. 오늘 마지막 보게 될 지문 같다. 그리고 얘는 내가 미션을 줄 거야. 당연히 어법도 풀겠지만 방금 한 것처럼 주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A, B 찾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주제까지. 내용도 상당히 괜찮아.
자, 우선 정답은 확인할 거고, 요거는 개별 점검하자. 개별 점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은 좀 오늘 일찍 끝나는 걸로. 알았지? 자, 먼저 1번 보면은, ING 분사 자리다. 분사인지 어쨌든 ING 동명사 준동사 자리야.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 아이고, 뭐 또 기냐, 이게. 하나의, 뭐, 이게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그리고 where가 나왔으니까 다시 또 주어, 동사, 관계사죠. that 뒤에 또 주어, 동사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만 보면 돼. 우리는 오직 거주민이란 얘기지. inhabit,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한 행성에 문장 끝났어. 끝났으니까 준동사 자리는 맞겠지. 그리고 명사 뒤니까 분사로서 태양 주변을 orbiting하고 있는, 돌고 있는, 괜찮은 거지. 1번 맞아. 그래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여기 분사 자리인 걸 알겠니? 그리고 능동 분사도 쓰였다라는 거 알겠니?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2번에 아우 이런 이 같은 대명사 나중에 풀라고 했지만 얘는 너무 쉬운데 it, for, to 구문이네.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였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주어, it을 쓰는 자리라는 거 알겠어? 이게 의도였습니다. 삼 번에 and respond니까 이거 그 병렬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기는 쉼표 이것까지 같이 봤으면 더 좋아. 삽입이야. 삽입. 그럼 여기서부터 대절 이하니까 문장 주어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팩터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인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반응도 한다가 삽입으로 들어가서 얘와 얘가 병렬 관계 맞는 거지. 맞아. 3번도. 동사 2라고 볼 수 있어. 4번에 make니까 역시나 동사냐 준동사냐 따져야겠지. 자, 불행히도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색이나 두 색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잠깐만. make? 이게 무슨 자리야? 이러면 원형 쓸 수 있잖아. 사역동사니까. 그치? 자, 대신에 해석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거 하게 시키다 만들다가 돼야 돼. 우리는 1세기나 2세기가 변화를 만들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이게 안 돼. 아니야. 이거 목적격 보호 자리 아니고 시키다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1세기나 2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야. 100년, 200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다.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럼 to나 ing나 pp 이런 것 중에 하나 써야 될 것이고 문맥상 to가 와야 돼. 그래서 변화를 만들, 변화를 일으킬 100년, 200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 5번은 의도 쉽다. on 위치, 전치사 위치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 있어야 돼. 있지?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서 cooperate에서 끝나지만 얘는 협력하다라는 뜻이니까 자동사가 되겠지.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다. 맞는 거지. 그렇죠? 자, 우선은 숙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키워드 정리해서 나한테 점검 받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우선은 블랙라벨에서 138, 139 거기 한번 풀어주고 네. RT
31번부터 36번. 오늘이 1월 28일이었나? 됐죠? 숙제 여기 다 찍고.